안녕하세요, 티타니모입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은덕님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긴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나카노 브로드웨이 구경도 하고 아사쿠사 관광도 즐기고, 그리고 당연히 아키하바라에도 들렸죠. 역시 피규어 쇼핑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먼저 라디오회관을 들어갔는데 마침 초합금혼 가오파이가가 발매한 날이라 아주 쉽게 실물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기대했던 제품인지라 자세히 살펴봤는데 딱 예상한 대로 나왔더군요. 그리고 제품을 구하는 거에는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당일에는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리츠웨이 볼트론 일본 버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특전으로 들어가는 시방검을 볼 수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엄청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키하바라역 근처에 반다이 타마시네이션 도쿄 전시장이 있죠. 제일 빨리 신제품을 볼 수 있는 곳이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역시 로보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일단 크기에 놀라고 메탈릭 도색이 아주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너무 사고 싶었지만 이젠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죠. 옆에 있는 메탈 로보톤 스페셜 컬러도 아주 예술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메탈 로보톤 발바토스 루프스 렉스 리미티드 컬러입니다. 너무 갖고 싶은 제품이지만 일본 스토어 한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저절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SHF 자미로콰이 실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정이 뮤직비디오 속 모습을 아주 잘 재현했네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넷플릭스 실사판 원피스 피규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배우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관심 없는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확 끌리는데요. (7월 30일)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2023 원더 페스티벌 썸머를 구경하기 위해 마쿠아리메스를 향했습니다. 역에서부터 전시장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원더 페스티벌 마스코트가 보이고요. 입장료는 3,000엔이고 오후 1시에 입장하면 입장료가 1,500엔입니다. 저는 일본에 사시는 지인의 도움으로 예약 티켓을 받아서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줄이 이른 시간인데도 엄청납니다. 남자들도 양산을 많이들 쓰고 있었습니다. 역시 덕질도 경험이 중요하더군요. 저는 임시방편으로 우산을 꺼내서 썼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바로 인파가 움직입니다. 뭔가 체계적인 매뉴얼대로 입장해서인지 아주 질서정연했고 얼마 대기하지 않고 바로 입장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전시장은 두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왼쪽은 개인 부스, 오른쪽은 기업 부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야, 들어갑니다. 드디어. 자, 애니플렉스부터 딱 보이네요. 저희는 양산품 위주로 관람을 원해서 바로 기업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애니플렉스 2B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있던 것을 이제 그대로 도형화한 모습인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훌륭했고요. 약간 자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로 볼 때의 느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다른 이제 동료 캐릭터들도 나온다고 이제 목업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쿠니 부스를 살짝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아야나미 레이 피규어였습니다. 길쭉한 신체 조형과 살짝 웃고 있는 얼굴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온 아스카 버전과 짝을 잘 이룰 것 같네요. 바로 옆에 원펀맨에 등장하는 타츠마키와 후부키자메의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캐릭터는 여러 회사에서 제품화하긴 했는데 지금껏 나온 제품들 중에 아마쿠니에서 제작한 이것들이 단연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애니플렉스 부스와 더불어 가장 큰 부스를 자랑했던 구스마일 부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쉐릴론 피규어를 볼 수 있었고요. 아직 도색이 끝난 건 아니지만 란카리의 조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맥스팩토리 출리를 볼 수 있었는데 역시 기대작이라서 그런지 통제하에 한 명씩 감상할 수 있게 줄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일러스트와 거의 흡사한 포징과 헤드 표현, 마스터피스가 될 만한 피규어라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행렬은 어떤 행렬일까요? 바로 하츠네 미쿠의 신작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미쿠가 빠질 수 없죠. 역시 미쿠의 신작들이 꽤 많았는데 이 제품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츠네 미쿠 16번째 생일을 기념한 제품인데 이제 미쿠는 그냥 피규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작품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낸드로이드와 새로운 라인의 액션 피규어로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요즘 최애의 아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인기 편승에 따라 관련 피규어들도 꽤 많이 전시가 됐네요. 테니톨에서도 제작 중이었는데 전시를 약간 특별하게 공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카도카와에서는 호시노 아이와 호시노 루비 두 캐릭터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몬 스튜디오의 새로운 PVC 라인 프리스마 윙입니다. 이 스트림을 견제하려고 만든 듯한 느낌이고요. 역시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만큼의 퀄리티를 보장하는데요. 방금 보신 미쿠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들을 대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로캠 제품이 나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캐릭터의 조형과 도색은 물론이거니와 바이크의 디테일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 리벤져스 관련 피규어도 개발 중입니다. 그냥 대충만 봐도 고퀄리티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깃발 같은 경우는 패브릭을 사용했고요. 마이키의 얼굴 조형과 역동적인 의상 표현은 역시 프라이몬 스튜디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물론 드라켄의 조형 또한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 중이었는데 늘상 크게만 발매했던 프라이몬 스튜디오 제품이 부담스러웠다면 프리스마 윙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짜 큰 프라이몬 스튜디오의 제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북두이권 켄시로와 유리아입니다. 스케일은 3분의 1이고요. 높이는 70cm에 육박합니다. 크기와 디테일만큼이나 가격 또한 엄청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베르세르크 가츠와 그리피스. 스케일은 둘 다 6분의 1이고요. 높이는 가츠가 45cm, 그리피스는 56cm입니다. 이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망토에 표현된 일러스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냥 프린팅된 게 아니라 조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시부야 스크램블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엄청난 양의 물량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와, 진짜 화려하다. 퀄리티도 매우 높은 제품들이라 시종일관 눈이 즐거웠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이거? 이곳은 5등분의 신부 제품들을 주력으로 전시했는데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현지 5등분의 신부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것은 이 제작사에서 쉐릴롬과 란카리를 제품화한 것이었습니다. 쉐릴 같은 경우는 일본 신화 츠쿠요미, 즉 달의 신을 모티브로 만든 제품이고요. 란카리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큐스큐 부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큐스큐는 유독 게임 캐릭터의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길티기어 시리즈의 브리짓, 그리고 13기병 방위권 관련 캐릭터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장갑기병 보톰즈 시리즈의 주인공 키리코가 제품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메카닉 제품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레임토이즈에서 퍼시픽 림 집시 데인저를 발매하네요. 예전에 반다이에서 발매한 적이 있는데 프레임토이즈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첫인상은 리파인이 많이 된 모습인데 집시 데인저 특유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각국 예거들의 무기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네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는 재즈의 시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게임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R타입 시리즈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큐스큐 제품들도 있었고 프라모델로 나오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다라이어스 기차도 보이네요. 다음은 요즘 인기가 대단한 CCS 토이스 코너입니다. 중국 제품이지만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제품은 도색 완성된 사이바스터였습니다. 몇몇 포인트색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메탈릭 도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화려하다 이거. 그리고 LED 포인트로 보이는 곳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손가락 전지가 동선이네요. 진게타처럼 이런 부분들이 LED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랜라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혹시 소문에 2.0이라 불리우는 제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을 보면 건버스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도색이 된 제품은 아니었지만 어떤 특징을 갖고 나올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망토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버스터 코레더를 사용하는 포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펙트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설정상 거대하고 육중한 건버스터의 특징을 아주 잘 살린 것으로 보였고요. CCS 토이즈의 또 다른 명품이 탄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하버 퍼레이드에서 그랜라간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시몬의 청년 버전, 그리고 니아의 모습이 보이는데 주목해야 할 제품은 뒤에 웅장하게 서 있는 엑셀 사이즈의 그랜라간입니다. 무려 40cm인 걸로 아는데 크기는 크지만 가동이 되지 않는 제품이 35,000엔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리고 카이오더에서 OVA 버전 다플레스 단프가를 발매합니다. 오바리마삼의 일러스트 느낌을 한껏 살렸는데요. 혹시나 가동이 되는 제품일까 봤는데 저런 디자인으로 가동이 힘들겠죠? 아마도 스태츄나 소프비로 발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제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리피스입니다. 6분의 1 스케일 액션 피규어고요. 메탈릭한 갑옷 질감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DLX 옵티머스 프라이멀입니다. 아시다시피 DLX 라인은 변신 기믹이 없는 제품이고요. 순수하게 조형과 가동성에만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비스트의 서막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5 토이즈. 이 회사의 거의 모든 제품들은 박스 형태로 변신합니다. 역시나 다양한 스타일의 로봇들이 전시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한 제품은 80년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의 대명사였던 파이널 화이트의 액션 피규어였습니다. 세 주인공 캐릭터가 모두 발매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작년 겨울 원더 페스티벌에서 공개했던 캡틴 코만도 캐릭터들의 시제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즈 플러스와 액션 토이스 부스를 발견했는데 이미 폐장 시간이 되어서 부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에만 정신 팔려서 포즈 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까먹었네요. 여기에 기대작들이 즐비했는데
자세하게 감상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멀리서나마 게타 신작과 액션 토이즈의 제품들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서 바쁘게 전시장을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프레 행사나 개인 부스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실내도 더워서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끝나니 많이 아쉽네요. 다음 겨울에 열릴 원더 페스티벌을 기약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다리야.